네, 안녕하세요. 국제무역의 이해 제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국제무역 정책에 대해서 강의하는데요. 이 국제무역 정책 과목은 그 2주차에서 강의했던 국제무역 이론과도 상당히 서로 연관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경제학 분야하고도 많이 겹치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근데 이 국제무역 정책이 그 앞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여러분들이 무역업계에 이제 종사를 하거나 뭐 서학계 및 동학계 및 식으로 뭐 그 투자 어떤 기업에 특히 외국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그 나라의 경제 정책이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그 대외 경제, 국가 경제 상황이나 해외 외국 경제 세계 경제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무역 정책에 대한 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역 정책을 이제 논하자면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분야가 되겠지만은 이번 주차에는 그 우리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무역 정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역 정책의 의 부분에서 먼저 무역 정책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는 International Trade Policy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역 정책은 국가의 경제 정책 하나로서 다른 국가와의 경제 행위에 개입하는 대외 경제 정책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대외 경제 정책 수단이다. 네, 그러니까는 그 어느 나라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정책을 하면 재정 정책, 금융, 무역, 농업, 뭐 여러 가지 뭐 고용 막 이런 쭉 많은 정책들이 국가의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무역 정책은 뭐죠? 대외 관계,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국가 정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제 정책이라는 건 뭐죠? 어떤 목표로 수립이 되는 겁니까? 어떤 그 국내 물가 안정이나 소득 분배, 뭐 국제 수지 균형, 특히 이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이제 얼마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그 이제 그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 정책이 어느 나라든지 잘 돼야죠.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나라가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굉장히 뭐 그 또 물품이 부족하거나 물가가 갑자기 상승하거나 내려가거나 했을 때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려면은 결국 경제 정책이 잘 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경제가 잘못되게 되면 잘못하면 국가 지도자가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까지 실제 벌어지게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와 경제 정책이 잘못되면 뭐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이제 무역 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경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보겠습니다. 무역 정책은 국민 경제의 대내외적 균형을 달성하며 동시에 경제 발전을 위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대내외적 균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 경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한 수요가 있고 그것을 조달해 줘야 되는 공급해 줘야 되는 국민 경제 공급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적절히 필요한 국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고 해서 그 물건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필요한 물건을 사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균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런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이 필요한 어떤 지금 뭐 그 국가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막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동산이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 불안이 막 조성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 그죠. 무역 정책도 마찬가지로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경제가, 국민 경제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그런 상황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목적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무역 정책은 바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대외적인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 국가 무역 정책의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1960년대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관 이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수출이 1962년도에 5천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그 경제를 재건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죠? 국내에 캐피탈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캐피탈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외화를 들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외화를 들여오는 방법이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을 억제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과거에 우리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많은데 내보낼 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수출 총력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게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죠. 왜냐하면 수출을 많이 하지 않으면 국제 수지 적자가 돼서 이제 한국은행의 그 금고가 비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경제 발전에 그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출에 온갖 노력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은 무역 흑자 국가잖아요. 1년에 600억 달러, 700억 달러의 그 무역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출을 늘리고 수입하지 말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균형 있게 이게 가느냐, 아니면 환경을 무역을 하는,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 정책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책이란 게 뭐냐, 그런 거죠. 정책. 정부가 시행하는 방침이나 방향이죠. 네. 그래서 정책은 경제 정책도 있고, 외교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 교육 정책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에 따라서 특히 미국과 같은 큰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대외 무역 정책을 하면서 중국하고 맞절도 많이 일으켰고, 한국, EU 이런 데하고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거꾸로 온 관계를 많이 했다라고 이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메리카가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서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그 무역 정책을 바꾸는 그런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국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앞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 미국이 가장 세계 최대의 그 경제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정책은 굉장히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정책을 만들 때, 수립할 때는 무역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 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니까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러는데 실제는, 왜냐하면 어떤 무역 정책을 자기 나라 위주로만 세우게 되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제 화나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보복이 막 있을 수 있고, 서로 무역의 갈등이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까지 막 이어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무역 정책을 만들 때는 다른 나라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무역 정책이라도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네, 그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 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것도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건 일반적인 얘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얘기가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이 수입과 지출 들어오는 이제 외환과 나가는 외환이 이렇게 좀 균형이 있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무역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 수출만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수입만 많이 해도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어떤 균형적인 앞에서 얘기했지만 균형 있는 경제적 무역 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무역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무역 정책은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무역 정책을 하는 이유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나라든지 어떤 제품은 경쟁력이 있고 이제 앞에서 지난 2주차에 봤다시피 비교 우위, 절대 우위 아니면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국가별로 또 핵시올인 정리 같이 부존자원도 다 나라마다 다르단 말입니다. 또 기술력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런 어떤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해서 그걸 정책을 안 하고 하게 되면 다른 나라 물건이 막 자유무역만 해버리면 물밀듯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아예 그냥 그 산업 자체가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 무역 정책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뭘 하죠? 관세 내지 비관세 장벽을 쌓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이 높을수록 그 시장에 들어가기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국가 간에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하고 또 여러 나라들이 같이 모여서 WTO 같은 국제 무역기구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네. 두 번째, 국제 수지 개선. 네, 국내 산업 보호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수출이 안 되고 수입만 많이 하게 되면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낮아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 경제에 국가에 돈이 없으면 외환이 없으면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죠. 그래서 외환의 규모를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아니면 이제 약간의 흑자 적자가 있더라도 그 최소한으로 유지가 돼야만이 환율이 들쑥날쑥 하지 않게 되죠. 만약에 외환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어떤 자국 화폐가 절하가 돼서 심각한 인플레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너무 외환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국가에 이제 자국 화폐가 절상이 돼서 이제 수출하기 어렵게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역을 통해서 국제 수지가 어느 정도 좀 균형 있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제 수지 문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2008년에 우리 대한민국도 외환 위기를 겪었죠. IMF 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어땠습니까? 한국은행에 별로 달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 경제에 있어서 수출이나 수입을 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다 외상으로 수출이나 수입을 하기도 하고 외국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그때 돈을 상환할 시점에 달러를 바꾸려고 가니까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IMF로부터 우리가 특별 인출권으로 의해서 달러를 우리가 꼬우니까 또 IMF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나라 경제가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국제 수지를 개선해서 나라 국가의 대외 지불 능력을 건전화하고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무역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네,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죠. 자본이 많이 있으면 노동력이 없고 노동력이 없으면 자원이 없고 자원이 많으면 또 기술이 없고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것이 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지난 2주차 무역 정책 무역 이론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국제적인 분업을 통해서
그래서 국가 간에 서로 그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역 정책이 있는 것이죠. 무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의 자원들을 모아서 어느 완성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그 무역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 고용, 국내 고용 증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특히 어느 나라든지 일자리를 국민들한테 제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불안해지죠. 정권이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죠. 이게 정권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게 이제 보호무역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그래서 이제 고용을 늘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수출 수입만 할 게 아니라 아니면 외국의 기업들이 수출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와서 좀 고용 창출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도 뭐 세계 여러 나라에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가서 거기 현지에 고용을 창출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물가 안정, 네, 그렇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국내 물가가 그 수출을만 많이 하고 수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수요는 있는데 수입이 안 되면 자기 나라에서 공급을 해주면 좋은데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물가가 막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적절히 또 수입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되는 게 무역 정책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내 물가라는 것은 자국의 그 요인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요즘은 대외 경제의 대외적인 요인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유 같은 게 가격이 오르면은 국내 휘발유 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게 되죠. 아니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그 외국 자본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간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의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막 미치고 천재지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죠. 심지어 대만이나 반도체 가격이 대만의 무슨 공장에 불이 났느냐. 그래서 공급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재지변이 나서 농사가 안 된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에 막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특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무역 정책의 목표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거죠? 우리나라 농산물이 가격이 막 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이제 작황이 안 좋아서 공급이 안 된다 그랬을 때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국민들이 불안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에다가 가격을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 목표는 이제 경제 성장이죠. 그렇죠. 이제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해야죠. 그냥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자꾸 확대 재생산이 돼야 되는데 국내에서만 아무리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무역 정책을 써가지고 외환 환율, 수출 확대, 수입 억제, 투자 유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다양한 그런 무역 정책을 써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경제 성장도 중요한 경제 정책의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무역 정책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